20년 전 인천공항을 떠날 때 김영수는 두 개의 커다란 여행 가방과 함께 가슴 한편에 막연한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행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죠.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어요. 토론토에 도착한 첫날 밤, 김영수는 작은 모텔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언어의 장벽은 생각보다 높았고 모든 것이 낯설기만 했어요. 그동안 한국에서 몫으로 일하며 쌓아온 기술도 이곳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듯했죠. 자격증도 다시 취득해야 했고 영어로 된 시험은 그에게 큰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김영수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딱 1초만 구독과 좋아요로 사연 시작합니다. 몇 달간의 고민 끝에 김영수는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어머니로부터 배운 요리 솜씨를 살려 작은 한식당을 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토론토 북쪽 지역에 자리 잡은 작은 상가 건물 한 구석, 월세도 겨우 감당할 수 있는 곳이었죠. 가게 이름은 고향이라고 지었습니다. 단순하지만 그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은 이름이었어요.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손님은 주로 근처에 사는 한국인들이었고 현지인들은 좀처럼 발걸음을 하지 않았어요. 김치찌개와 불고기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거든요. 김영수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가끔 고국이 그리워 혼자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김영수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현지인들에게 다가가려 노력했습니다. 가게 앞에 한글과 영어로 된 메뉴판을 세우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때로는 호기심 많은 현지인이 들어와 한국 음식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김영수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죠.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단골 현지인 손님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들은 친구들을 데려와 한국 음식의 매력을 소개해주곤 했어요. 김영수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무척 소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꿈꿔왔던 문화 교류의 시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김영수의 기대만큼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토론토는 세계에서 가장 다문화적인 도시 중 하나라고 불리지만 그 안에서도 문화 간의 위계 질서가 존재했어요. 중국 음식점과 이탈리아 레스토랑들은 이미 현지인들 사이에서 확고한 자리를 잡고 있었죠. 반면 한국 문화는 여전히 생소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여겨졌습니다. 김영수는 이런 현실을 매일같이 체감했어요. 가게 앞을 지나가는 현지인들의 시선에서 호기심보다는 의구심을 더 자주 읽을 수 있었거든요. 한글 간판을 보고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지나치는 사람들, 메뉴판에 김치나 된장찌개 같은 음식 이름을 보고는 주저하며 발걸음을 돌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김영수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건 아이들의 반응이었어요. 근처 초등학교 아이들이 방과 후 가게 앞을 지날 때면 한글 간판을 보고 웃거나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어른들보다 순수한 아이들의 반응이 오히려 더 직접적이었죠. 김영수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쓰라렸지만 동시에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신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문화를 접했을 때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걸 말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한국 문화 자체에 대한 인식 부족이었습니다. 많은 현지인들이 한국을 중국이나 일본과 구별하지 못했어요. 가끔 손님이 들어와서 여기 중국 음식점이죠? 라고 묻거나 일본식 라면 있나요? 라고 물어볼 때면 김영수는 정중하게 설명해야 했죠. 한국은 중국도 일본도 아니라고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와 음식이 있다고 말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김영수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20년 가까이 이곳에서 살아왔지만 여전히 자신의 문화는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밤늦게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영수는 종종 자문했습니다. 과연 자신의 노력이 의미가 있는 걸까? 언젠가는
한국 문화가 이곳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날이 올까 하고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김영수는 우연히 토론토 시내 차이나타운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중국식 장식들과 붉은 등불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고, 현지인들도 자연스럽게 중국 음식점들을 드나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김영수는 생각했습니다. 중국 문화도 처음엔 낯설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을까? 분명 시간과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문화를 알리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일 거라고 말이에요. 그 깨달음 이후 김영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단순히 음식만으로는 한국 문화를 제대로 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뭔가 더 눈에 띄고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며칠간 고민하던 김영수는 문득 어릴 적 고향 마을 입구에 서 있던 장승이 떠올랐어요. 장승은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자 길잡이 역할을 하는 한국 전통 문화의 상징이었습니다. 김영수의 기억 속 장승은 언제나 든든하고 친근한 존재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장승 앞을 지날 때마다 인사를 건네고 아이들은 장승 주변에서 뛰어놀곤 했죠. 그런 장승을 이곳 토론토에도 세울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실행에 옮기려니 걱정이 앞섰어요. 과연 현지인들이 장승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혹시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을지 우려가 컸습니다. 그래도 김영수는 용기를 냈어요. 예전 목수 시절의 기술을 살려 직접 장승을 만들어 보기로 결심했거든요. 주말마다 김영수는 근처 목재소를 찾아다니며 적당한 나무를 구했습니다. 캐나다산 단풍나무로 만든 장승이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 같았어요. 가게 뒤편 작은 작업 공간에서 김영수는 정성스럽게 장승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손에 쥔 조각도의 감촉이 새로웠죠. 장승을 만드는 과정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단순히 나무를 깎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자신의 마음과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을 담아야 했거든요. 김영수는 전통적인 장승의 모습을 참고하면서도 현지인들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표정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었어요. 눈은 크고 둥글게, 입은 살짝 미소 짓는 모양으로 조각했습니다. 두 달여의 작업 끝에 드디어 장승이 완성되었습니다. 높이 1m 50cm 정도의 아담한 크기였지만 김영수에게는 무척 의미 있는 작품이었어요. 장승의 몸통에는 한글과 영어로 평화와 행복을 기원합니다라는 문구를 새겨 넣었습니다. 장승을 가게 앞에 세우는 날, 김영수의 마음은 두근거렸어요. 이른 아침 해가 뜨기 전부터 준비를 시작해서 가게 문 바로 옆 작은 화단에 장승을 단단히 고정시켰습니다. 완성된 장승을 바라보며 김영수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비록 작은 시작이지만 이것이 한국 문화를 알리는 첫걸음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가게 문을 열고 첫 손님을 기다리는 김영수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밝은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장승이 가져다 줄 변화를 기대하며 그는 평소보다 더욱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장승을 세운 첫 주는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평소와 별반 다르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김영수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아침 장승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며 정성스럽게 관리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변화의 첫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 에밀리가 퇴근길에 장승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어요. 그녀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장승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용기를 내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기 밖에 있는 조각상이 정말 독특하네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에밀리의 질문에 김영수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김영수는 정성스럽게 장승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 전통 문화에서 장승은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자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이에요. 또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이정표 역할도 한다고 덧붙였죠. 에밀리는 감탄하며 들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의미네요. 직접 만드신 건가요? 그 대화를 시작으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에는 조깅을 하던 중년 남성 마이클이
장승 앞에서 멈춰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가게로 들어와 장승에 대해 물어봤죠. 김영수는 마이클에게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고 마이클은 한국 문화의 깊이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7살 소녀 소피아의 반응이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장승을 본 소피아는 와, 나무 친구다 라고 외치며 장승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그 순간 김영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반응이 모든 편견과 장벽을 넘어선다는 걸 느꼈거든요. 소피아의 엄마 캐서린도 장승의 의미를 듣고는 아이가 다른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어서 좋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장승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장승 앞에서 셀피를 찍거나 친구들과 함께 와서 설명을 들어보곤 했습니다. 김영수는 이런 상황들이 무척 신기하면서도 기뻤어요. 자신이 만든 작은 장승 하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니 말이죠. 더욱 놀라운 건 이런 관심이 가게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었습니다. 장승을 보러 온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가게 안으로 들어와 한국 음식을 주문하는 경우가 늘어났어요. 김치찌개나 비빔밥을 처음 맛보고는 생각보다 맛있네요 라고 말하는 현지인들을 보며 김영수는 뿌듯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영수는 장승 앞에 서서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지나가던 한 노인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젊은이, 당신이 만든 이 조각상 덕분에 우리 동네가 더 특별해진 것 같네요. 고마워요. 그 말을 들은 김영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장승을 통해 얻은 관심을 더욱 발전시키고 싶었던 김영수는 더 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개별적인 관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문화 교류의 장을 마련해보자는 생각이 든 거예요. 마침 가을이 다가오고 있었고 한국의 아름다운 가을 문화를 현지인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김영수는 먼저 단골 손님들에게 의견을 물어봤어요. 에밀리와 마이클, 그리고 소피아 가족 같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 체험 행사에 관심이 있는지 확인해 본 거죠.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저도 친구들을 데려올게요라는 대답들이 돌아왔어요.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김영수는 밤늦게까지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한복 체험, 김치 만들기, 전통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했어요. 한복은 한국에 있는 누나에게 부탁해서 몇 벌을 보내달라고 했고 전통 놀이용품들은 토론토 한인타운에서 구입했습니다. 가장 고민이 된 건 장소였어요. 가게 앞 공간만으로는 부족했거든요. 다행히 옆 건물 주인인 이탈리아계 노인 안토니오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김, 당신이 하는 일이 우리 동네를 더 활기차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 주차장을 사용하세요. 안토니오의 제안에 김영수는 깊이 감사했어요. 드디어 문화행사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김영수는 아침 일찍부터 준비에 여념이 없었어요. 장승 주변을 예쁘게 꾸미고 한국 전통 음악을 틀어놓았습니다. 한복들도 크기별로 정리해두고 김치 만들기용 재료들도 깔끔하게 준비했죠. 첫 번째로 도착한 건 소피아 가족이었습니다. 소피아는 화려한 한복을 보자마자 눈을 반짝였어요. 엄마, 공주 옷이에요. 김영수가 직접 소피아에게 한복을 입혀주자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한복을 입은 소피아의 모습을 보고 감탄하는 현지인들의 반응이 뜨거웠거든요. 이어서 에밀리와 마이클도 친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총 20명 정도의 현지인들이 모였는데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었어요. 김영수는 먼저 간단한 한국 문화 소개를 했습니다. 한복의 의미, 김치의 역사, 그리고 전통 놀이들에 대해 설명했죠. 사람들은 진지하게 들으며 중간중간 질문을 던졌어요. 가장 인기가 많았던 건 김치 만들기 체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운 고춧가루를 보고 겁을 먹던 사람들도 김영수의 친절한 설명을 들으며 하나씩 따라 해보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어렵네요 라고 말하면서도 즐거워하는 모습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완성된 김치를 맛보고는 집에서도 만들어 볼게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해가 질 무렵 행사가 마무리될 때쯤 한 참가자가 김영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한국 문화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네요. 다음에는 언제 또 이런 행사가 있나요? 그 질문에 김영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정기적으로 열어보려고 해요.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문화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난 지 며칠 후 김영수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토론토 지역 신문사인 토론토 스타의 기자 제시카 브라운이 전화를 건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영수님. 최근에 열린 한국 문화 체험 행사에 대해 기사를 쓰고 싶은데 인터뷰가 가능하실까요? 김영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언론에서 자신의 작은 행사를 알게 되었을까 싶었거든요. 알고 보니 행사에 참여했던 에밀리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사진과 후기를 올렸고 그것이 입소문을 타며 퍼져나간 것이었어요. 특히 한복을 입은 소피아의 사진과 함께 올린 글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고 했습니다. 이웃에 이런 멋진 문화체험 기회가 있다니 정말 감사해요라는 에밀리의 글이 수백 명에게 공유되었던 거죠. 이틀 후 제시카 기자가 카메라맨과 함께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김영수는 처음 겪는 인터뷰라 긴장했지만 제시카의 친근한 태도 덕분에 점차 마음을 열 수 있었어요. 장승을 만들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김영수는 진솔하게 답했습니다. 20년 전 이곳에 왔을 때부터 품어온 꿈이었어요. 한국 문화를 이웃들과 나누고 싶었거든요. 인터뷰는 1시간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김영수는 2주 초기의 어려움부터 장승을 만들게 된 이유, 그리고 문화 행사를 기획한 목적까지 자세히 설명했어요. 제시카는 특히 장승의 의미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라는 개념이 정말 아름답네요. 현대 사회에서도 필요한 가치 같아요. 기사는 일주일 후 토론토 스타 지역면에 실렸습니다. 토론토 한복판에 세워진 한국의 수호신이라는 제목으로 김영수의 이야기가 상세히 소개되었어요. 장승 사진과 함께 한복 체험 행사 모습도 컬러로 게재되었습니다. 김영수는 신문을 들고 몇 번이나 다시 읽어봤어요.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기사로 나온다는 게 꿈만 같았거든요. 기사가 나간 후 변화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가게를 찾아왔어요. 멀리서부터 장승을 보러 온 관광객들도 있었고 한국 음식을 맛보고 싶다며 온 가족들도 늘어났습니다. 김영수는 갑작스럽게 늘어난 손님들을 맞느라 정신없이 바빴지만 그 어느 때보다 보람을 느꼈어요. 더욱 놀라운 일은 다른 언론사들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토론토 방송국에서 취재 요청을 해왔고 온라인 매체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김영수의 이야기가 단순한 지역 소식을 넘어서 더 큰 의미를 갖게 된 거죠. 한 방송국 프로듀서는 다문화 사회에서 문화 통합에 좋은 사례라며 다큐멘터리 제작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국계 캐나다인 커뮤니티의 반응이었어요. 오랫동안 토론토에 살면서도 한국 문화를 제대로 알리지 못해 아쉬워했던 동포들이 김영수를 찾아와 격려해 주었습니다. 김영수 씨 덕분에 우리 문화가 빛을 보게 되었네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김영수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장승 앞에 서 있던 김영수는 생각했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이제 정말 큰 변화의 물결이 시작된 것 같다고 말이에요. 내일은 또 어떤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언론 보도 이후 김영수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또 한 번 왔습니다. 이번에는 토론토 시청에서 온 전화였어요. 시의원 사라 데이비스의 보좌관이 김영수를 시청으로 초대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영수님의 활동이 지역사회 통합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싶다는 것이었죠. 김영수는 평생 시청에 가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공식 초대를 받게 되어 어리둥절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는다는 기쁨도 컸습니다. 약속 당일, 김영수는 가장 정중한 정장을 차려입고 시청을 방문했어요. 웅장한 시청 건물 앞에 서니 다리가 떨렸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함이 올라왔습니다. 사라 데이비스 시의원은 예상보다 훨씬 친근한 사람이었어요. 김영수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신문 기사를 읽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런 분이 우리 지역에 계시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시의원의 따뜻한 인사에 김영수의 긴장이 많이 풀렸어요. 회의실에서 진행된 면담에서 시의원은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김영수님이 계신 그 거리를 공식적으로 코리아 스트리트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요. 또한 장승을 지역의 공식 문화 상징물로 인정하고 시에서 관리 지원을 하고 싶습니다. 김영수는 믿기지 않았어요. 자신이 개인적으로 시작한 작은 일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갖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시의회 전체의 승인을 받아야 했고 지역 주민들의 동의도 필요했어요. 김영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다른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의원은 이미 지역 주민들의 반응을 조사해봤는데 대부분 긍정적이에요. 오히려 김영수님 덕분에 동네가 유명해져서 좋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2달 후 마침내 시의회에서 공식 결정이 났습니다. 김영수가 운영하는 한 식당이 있는 블록이 코리아 스트리트로 지정된 것이에요. 동시에 김영수의 장승은 토론토시 공식 문화재로 등록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장승 보호를 위한 작은 울타리를 설치하고 한글과 영어로 된 설명판도 세워주었어요. 지정식이 열린 날은 김영수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시장과 시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리아 스트리트 표지판 제막식이 진행되었어요. 김영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20년 전 이곳에 왔을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저 하나만의 힘이 아니라 이 지역 모든 분들의 도움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행사에는 그동안 김영수를 도와준 이웃들도 모두 참석했습니다. 에밀리와 마이클, 소피아 가족, 그리고 주차장을 빌려준 안토니오까지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김영수의 성취를 축하해 주었어요. 특히 소피아는 장승 아저씨 축하해요. 라고 외치며 꽃다발을 건네주어 모든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김영수는 새로 세워진 코리아 스트리트 표지판 아래서 장승을 바라보며 깊은 감회에 젖었어요. 작은 꿈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큰 결실을 맺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이제 이 거리는 단순히 자신만의 공간이 아니라 한국과 캐나다를 잇는 문화의 교두보가 된 것 같았습니다. 코리아 스트리트 지정 이후 1년이 흘렀습니다. 김영수의 일상은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면 장승 앞에서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을 볼 수 있었고 한국 문화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다며 찾아오는 현지인들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영수는 이런 변화 속에서도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정기적인 문화 교류 프로그램이 자리 잡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매월 첫째 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코리아 스트리트 문화의 날은 이제 토론토의 대표적인 문화 행사 중 하나가 되었어요. 한복 체험부터 시작해서 태권도 시연, 전통 음악 공연, 그리고 김영수가 직접 진행하는 한국 요리 강습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김영수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어린이들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소피아는 이제 11살이 되었는데 한국어 기본 인사말을 할 줄 알게 되었고 젓가락 사용법도 익혔어요. 장승 아저씨, 안녕하세요. 라고 한국어로 인사하는 소피아를 볼 때마다 김영수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김영수의 영향은 단순히 지역을 넘어서 확산되고 있었어요. 토론토 내 다른 지역의 한국인들도 김영수의 사례를 본받아 각자의 방식으로 한국 문화를 알리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한국 전통 무용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또 다른 이는 한국 영화 상영회를 정기적으로 열고 있었어요. 김영수가 만든 작은 물결이 점점 커져서 큰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국제적인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김영수의 활동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고 이것이 해외 한인 사회에도 널리 알려졌어요. 멀리 호주와 독일에서까지 김영수의 경험을 배우고 싶다며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작은 시작이 이렇게 큰 파장을 만들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워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며 김영수는 자신의 책임감도 더욱 커졌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김영수가 가장 기뻐하는 건 일상 속에서 만나는 작은 변화들이었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이웃들이 자연스럽게 안녕하세요. 김영수 씨라고 인사를 건네고 가게에 들르는 손님들이 한국 음식을 주문할 때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라고 정확한 발음으로 말하는 모습들 말이에요. 이런 순간들이 김영수에게는 어떤 공식적인 상보다 더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영수는 평소처럼 장승 앞에 서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지나가던 한 젊은 한국계 캐나다인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저씨 덕분에 저도 제 정체성에 대해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어요. 한국 문화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 말을 들은 김영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20년 전 2개의 여행 가방만 들고 이 땅에 왔던 자신이 이제는 두 문화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김영수는 장승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문화의 다리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가겠다고 말이에요. 그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살아있는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한국인들이 자랑스런 한국 문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응원과 박수를 보내며 구독과 좋아요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따뜻한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